안녕하세요. 이달의 추천 영화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리뷰한 영화들 중 4편을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이미 다뤘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시면 동영상 본문의 링크를 타고 줄거리 리뷰를 시청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가볼까요? 허니문 위드 마이 마더는 2022년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코미디입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도망치자 혼자 남겨진 호세 로이스. 완전히 멘붕에 빠진 그에게 세상은 또 한 번의 시련을 건넸으니 바로 막대한 결혼식 비용과 최고급으로 예약한 신혼여행이었죠. 출발 전날 환불이 될 리는 만무했고 No, lo siento, no puedo ayudarle. 그냥 포기하려는데 그의 어머니가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죠. 고민 끝에 호세는 엄마와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일단 출발은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부부가 아닌 게 들통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렇게 호세는 엄마와 커플 행사를 하기로 합니다. Espérate. ¡Ay, mi marido! Espérate. 최고의 숙소까지 제공되자 호세의 기분은 더 다운됐죠. 반면 아들과의 여행이 기쁘기만 한 마리는 그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호세는 연신 짜증을 내며 그녀를 외면했죠. 어쩔 수 없이 홀로 시간을 보내는 마리에게 누가 봐도 제비인 한 남자가 접근합니다. Armando. 지금의 마리는 호텔에서 부자 사모님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보면 당연한 오해죠. 그리고 우리의 호세는 현지 가이드 사라에게 첫눈에 반하며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죠. 호세 역의 김 쿠티에레스와 마리 역의 카르멘 마치는 스페인의 대표 배우입니다. 카르멘의 연기는 당연히 훌륭한데 저는 김 쿠티에레스를 보면서 정말 좋은 배우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분명히 몸도 좋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는데 극중에선 이렇게 찌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배우로서 엄청난 장점이죠. 다양한 인물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니까요. 휴양지 영화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관객에게 휴가의 대리만족을 선사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의 풍광과 최고급 호텔의 모습은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죠. 무엇보다 코미디의 기본이 좋습니다. 설정 자체가 좋아 억지스러운 상황이 없고 조연들의 감초 연기 역시 웃음을 자아내죠. 나아가 안정적인 각본은 110분의 러닝타임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허니문 위드 마이 마더가 명작이라 부를 작품은 아니지만 킬링타임용으로 추천하는데 무리가 없겠네요. 일곱 명의 포로는 사회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도 영화적 재미를 놓치지 않은 보기 드문 수작입니다. 브라질 작품인 일곱 명의 포로는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고 평단과 관객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죠. 영화는 순박한 시골 청년들이 고물상에 팔려가 노예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상파울루의 추악한 이면까지 90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속에 잘 녹여냈죠. 홀로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부양하는 마테우스는 마을 어른의 소개로 도시의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부족한 형편에도 가족들은 그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죠. 다음날 가족과 작별을 나눈 마테우스는 차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안엔 그와 같은 처지의 친구들이 함께였죠. 그렇게 내 친구는 상파울로의 한 고물상에 도착하고 그곳의 주인인 루카가 그들을 맞죠. 다음 날부터 곧장 작업에 투입되는데 약속과 달리 일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역의 몸과 마음이 지치자 마테우스가 앞장서 불만을 제기하는데 Há duas entregas pra fechar hoje. Acelera. Quando nós aceitou o trabalho do Gilson, ele falou que nós ia receber por entrega. Fizemos hora extra, ainda não recebemos nada. 돌아온 건 본색을 드러낸 루카와 그 하수인들의 폭력이었죠. 며칠 뒤 그들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막아선 건 다름 아닌 경찰이었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친구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마테우스는 협상을 시도하죠. 일을 늘리는 게 빚을 청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일부의 반발을 사지만 마테우스는 밀어붙였고
덕분에 루카의 눈에도 들 수 있었죠. 그 이후부터 마테우스는 다른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카는 끊임없이 그를 시험하죠. 루카는 가해자, 마테우스와 친구들은 피해자의 포지션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영화의 중반에 이르면 루카는 가해자가 아닌 고발자처럼 느껴지죠. 이 거대한 악순환을 바라보는 감독의 시선이 담긴 캐릭터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 중반에 이르렀을 땐 루카를 향한 적이는 희미해지고 루카와 마테우스를 응원하고 있는 절 볼 수 있었죠. 위에 언급한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루카와 마테우스의 성공에 대한 열망은 보는 이를 설득할 만큼의 강한 힘을 뿜어냅니다. 이는 두 배우의 열연이 곁들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겠죠. 참고로 루카 역의 호드리고 산트로는 러브 액츄얼리와 산맥에서 각각 칼과 크세르크세스를 연기한 브라질의 대표 배우입니다. 사회고발의 목적을 따르면서 영화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것,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7명의 포로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영화 외적인 부분을 떼어놔도 볼 가치가 충분한 수작이니 믿고 찾아보시면 될 듯 하네요. 모술은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부터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까지 연출한 루소 형제가 제작하고 월드워 G의 각본을 쓴 매튜 마이클 카나안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모술은 2019년 베니스 영화제에 첫 손을 보였지만 배우들의 네임밸류가 떨어진다는 점, 이라크를 둘러싼 민감한 정치적 상황을 다뤘다는 점 때문에 배급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1년여를 표류하던 모술은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으며 대중에 공개됐죠. 또한 모술은 2017년 루크 모겔슨이 더 뉴요커에 기고한 ISIS를 말살하기 위한 필사적인 전투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실화 기반의 작품입니다. 실제 인물들의 안전을 고려해 영화 내에선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모델이 된 스와팀은 니네베 스와팀입니다. 카와는 신임 경찰입니다. 그는 삼천과 마약을 추적하다 IS와 전투를 겪게 되죠. 압도적 머릿수를 앞세운 적의 공세에 두 사람이 위기에 처한 순간 니네베 스와팀이 그들을 구합니다. 카와의 실력을 알아본 대장은 그를 영입하고 카와는 그렇게 스왓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들어온 카와에게 동료들은 쉬이 마음을 열지 않았죠. 무엇보다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에 대해서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임무의 진상을 알지 못한 채 목적지로 나아가는 니네베 스와팀의 하루를 모술은 담고 있습니다. IS 점령으로 살상과 고문이 일상이 된 모술은 놀랍게도 이라크 제2의 도시였죠. 황폐해진 도시를 스와팀의 시선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 참상이 참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나아가 모술이 선사하는 현실감은 보는 이를 압도하죠. 무엇보다 밀리터리 액션이 갖춰야 할 요소가 너무도 훌륭합니다. 전 누차 밝혔듯 심한 밀덕인데 그래서 밀리터리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장르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롭죠. 고증이란 부분이 항상 발목을 잡으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 모술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AK를 바라보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죠. 무엇보다 모술이 특별한 건 등장인물들의 인간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전쟁 영화에서 표현된 주인공들은 슈퍼히어로물이 아님에도 불구 어마무시한 전투력을 보여주죠. 제 아무리 특수부대 속 최정예라는 설정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모술은 다르죠. 그들은 분명 최전선에서 수년을 버텨온 베테랑이지만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화를 볼 때 가질 수 있는 여유를 모술에서는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현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지독하게 전술적이고 또 냉정하게 행동하지만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불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사명감을 대변하죠. 굳이 국기를 펄럭이고 애국심을 읊지 않아도 된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모술은 모든 테이크가 훌륭하지만 엔딩은 그 이상을 보여주죠. 카와의 마지막 한마디가 주는 임팩트는 지금껏 본 수많은 명작 중에서도 손에 꼽거든요. 당신이 밀덕이다? 당장 넷플릭스로 달려가세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영화는 런치박스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 영화죠.
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인도 영화를 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도 영화를 좋아합니다. 물론 인도 영화를 기피하는 분들의 그 이유 역시도 공감하죠. 영화 중간중간 함정처럼 튀어나오는 춤과 노래는 물론이고 인물의 감정이나 서사를 너무도 직관적인 가수로 표현하는 것도 힘들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마지막에 넣은 건 일단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테시 바트라 감독이 인도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영화를 공부했기에 가능한 부분이겠죠. 이야기는 다바왈라라는 인도의 한 직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다바왈라는 도시락을 뜻하는 다바와 나르는 사람이란 왈라의 합성어죠. 다바왈라들은 매일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받아 회사원들에게 전하고 점심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보내는 일을 담당합니다. 언뜻 무질서해 보이나 잘못 배달될 확률은 1600만 분의 1에 불과했고 런치박스는 그 1의 이야기죠. 일라는 스라의 딸을 하나 둔 전업주부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한편 은퇴를 앞둔 사자는 점심마저 혼자 먹을 정도로 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몇 해 전 아내를 잃은 후 스스로를 방치했고 그런 사자에게 일라의 도시락이 잘못 배달된 거죠. 평소와 달리 좋은 냄새가 나자 도시락을 깨끗이 비운 사잔과 그런 도시락을 확인하곤 행복에 겨운 일라. 그러나 일라는 오래지 않아 잘못 배달됐음을 깨닫고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 사잔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죠. 그렇게 두 사람의 교감은 시작됩니다. 그 사이 일라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전해들은 사잔은 용기를 냅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 도착한 그는 끝내 그녀 앞에 나서지 못하죠. 일라에 비해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런치박스엔 하나의 인물이 더 등장하는데 샤이크는 사잔의 후임으로 배정된 신입이죠. 그러나 사잔은 넉살 좋게 다가오는 샤이크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샤이크는 애를 쓰지만 사잔은 곁을 주지 않았고 그의 샤이크는 지지 않겠다는 듯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죠. मेरा नाम असलम शेख है सर मैं अनाथ हूँ अपना नाम भी मैंने खुद ही चुना था और ये भी खुद ही सीख लूँगा बस यही बोलने के लिए आया था थैंक यू वेरी मच 샤이크의 고백에 결국 마음을 연 사자는 일라의 도시락마저 함께 나눌 정도로 그와 가까워지죠. 런치박스엔 이렇듯 새 주연이 활약하는데 그들을 위한 포커싱이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조연들에겐 최소한의 지면만을 할애하는데 이는 자칫하면 다른 인물들의 생동감을 앗을 수도 있는 위험한 연출이죠. 그 부분은 일라의 주변인 설정에서 크게 두드러집니다. 대표적으로 일라의 요리와 행동을 코칭하는 윗집 이모가 목소리만으로 등장하죠. इला थैंक यू तो बनता है ना तो ये राजीव को चला गया तो हाँ तो अच्छा है ना 끝날 때까지 그녀에 대한 묘사는 편지 속 몇 줄이 전부입니다. 병상에 누운 일라의 아버지를 얼굴 없이 보여주는 건 역시 그것의 일환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분명하게 존재하며 일라의 캐릭터를 구축해주면서도 그녀에게 향해야 할 시선은 조금도 뺏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인물 활용은 덜어보았지만 이 정도로 깔끔하게 해낸 경우는 런치박스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런치박스의 또 다른 키워드인 생략과 절제와도 맞닿아 있죠. 하지만 전 그것들을 표방한 영화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가주의에 심취한 감독들의 어설픈 생략이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게 아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봐왔거든요. 다행히 런치박스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대사를 아끼고 눈빛마저 절제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그 어떤 행동보다 풍성하죠. 생략의 미학은 엔딩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는데 그것이 전하는 감동은 충격적일 정도로 강렬합니다. 이 정도로 영화를 극찬하는 것 사실 리뷰어 입장에서도 꽤 부담스러운 일이죠. 영화에 대한 평가는 기대치에 비례하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이 영화를 이토록 추천하는 건 런치박스는 명작을 넘어 걸작 반열에 오른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정치를 헐리우드의 문법으로 담아낸 걸작. 저희 채널을 찾은 여러분도 런치박스가 전하는 감동을 만끽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리뷰한 영화들 중 4편을 뽑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조만간 또 다른 영화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